공주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고소한 공주밤? 아니면 백제의 역사? 금강과 계룡산 같은 천혜의 자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시간 서프라이즈 트립이 선택한 첫 번째 여행지와 함께 하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지 모르겠네요. 아직 한반도 역사의 구석기에 대한 기록이 없던 시절 구석기 시대를 연 곳이 바로 공주라는 사실. 한반도 구석기 역사의 시작점 공주의 유적지로 가봅니다. 서프라이즈 트립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전이박물관 학예사 김수아입니다. 저는 백제의 공주가 되기 위해서 이 백제의 역사를 조금 먼저 공부를 하고 가려고 왔는데 저처럼 한복 입은 사람들은 없고 죄다 뭐 이렇게 동상이나 뭐 동영상 보면 다 무슨 우가 원시인 복장을 하고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네, 공주하면 대부분 백제 시대를 떠올리는데요. 공주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백제 이전의 그 역사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석장리 유적은 발굴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가 일제시대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요. 그때에는 구석기 시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64년도에 이 석장리 유적이 발견되면서 한반도에 구석기 유적이 있다는 걸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강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카페라도 쫙 여기다가 예쁘게 그 강 딱 금강 뷰 카페를 딱 여기 부지 여기 좋잖아요. 이렇게 벌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카페라도 하나 세우면 여기 박물관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네, 지금 눈앞에 보고 계시는 잔디밭이 실제로는 구석기 유적이에요. 유물들이 남아있던 지역이고요. 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 강 주변에서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네. 석장리 역시 금강 옆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이고요. 아.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데가 발굴을 끝내고 저희가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돌아서 보시면 저기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데가 보이실 거예요. 네네. 예, 저기가 우리나라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굴이 된 지역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더 특별한 거고요. 네. 이 유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0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이제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유적을 소개하기도 하고 이 유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964년 무덤 10여 기 발견과 더불어 시작된 발굴과 조사는 무려 30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후기 구석기를 대표하는 주먹도끼, 순배, 찌르개 등 다양한 구석기 유물, 그리고 집터와 숯 등이 모습을 드러내며 한반도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물꼬를 터줬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굴하게 된 건가요? 네, 석장리 유적은 1963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연구 중이던 외국인 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엘버트 보어와 샘플 부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금강이 범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면이 드러나면서 거기에 박혀있던 석기들을 발견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손보기 선생님께 갑니다. 그래서 64년도 5월에 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유적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해 11월 달에 첫 번째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단한 발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였고 어떠한 그런 유물들이 좀 나왔나요? 아마 당시의 유적 전체의 규모를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석기 유물이라는 건 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면이 노출되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는 아마 당시에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눈앞에 이 범위 정도를 처음에 발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차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90년까지 총 12차의 발굴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는 이제 그 이전에 발굴했던 범위를 확인하고 이 유적의 그 추가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13차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위까지 지금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에도 문화층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발굴을 하면서 유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출토된 유물이나 유적지를 토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석기인들의 생활은 박물관 상설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특별 전시 내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문 앞에 파른 손보기관 이렇게 써 있는 게 파른 손보기가 파란 손인가요? 네, 손보기 선생님 후가 파른입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네.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유적을 네. 발굴한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름이 어. 손보기 선생님이시고요. 네. 손보기 선생님은 이제 이 석장류 유적을 발굴하면서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 방법 체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구석기 용어 한글화에 힘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시대 하면 마제, 석기 이런 식으로 한자 용어가 많은데, 구석기 시대에는 주목도끼, 밀개, 글개 이런 한글 용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구를 할 때 프랑스나 일본 여러 외국 이제 서적들을 참조를 하셨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한글로 용어를 만드시고요. 이제 그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마을 주민들도 쉽게 이해를 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글에 보면 한글화를 시켰더니 구석기라는 어려운 학문이 조금 더 쉽게 느껴졌다 이렇게 글로 남기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후세에 저희들도 이 한글 용어 가지고 구석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손보기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리는 게, 제가 그 시험 때 두 가지씩 나오면 어려운 막 그거 용어들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주먹도끼 뭐 이런 거는 쉬우니까 그런 거 다 맞췄거든요. 이게 다 손보기 선생님 덕분이었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특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석장리 박물관은 석장리 유적을 소개하고 거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단연간의 국제 교류를 통해서 해외의 여러 구석기 유물들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 소개하는 공간이 이 특별 전시실인데요. 네. 올해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예술품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오. 춤, 그림, 조각, 마음의 기원을 담은 구석기 문화의 세계, 그야말로 예술이네요. 옆에 보니까요, 오리냐시, 발음하기도 힘들어. 오리냐시안이, 오르냐시안, 이게 미국 영어인가요? 뭐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오리냐시안 굉장히 단어가 어렵죠. 네. 이거 후기 구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이제 시기 명칭인데요. 프랑스에서 발굴된 유적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후기 구석기 시대 시기에 따라 구분해서 전시를 했는데요. 전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기 구석기 시대의 예술품의 변화되는 양상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구석기는 뭔가 되게 뭔가 투박하고요. 뭔가 이렇게 둥그렇고 막 이렇게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딱 봐도 이게 사람인가 동물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알던 구석기의 어떤 그 유물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 보이나요? 네. 네, 구석기 시대하면 원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이 예술품들을 보면 그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은 후기 구석기 시대에도 초기에 해당되는 오리아시안 문화에 만들어진 예술품인데요. 먼저 이 예술품을 한번 볼까요? 사자 같기도 하고요. 표범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네요. 네, 이 유물은 저희가 이제 사자인간이라고 부르는 유물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와 상반신은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맹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하반신에는 지금 여기 가운데 배꼽 보이시죠? 오. 배꼽과 발꿈치가 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직립 보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네, 반인반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구석기들이 이미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고요. 네. 이 유물은 앞에 보이는 메모드 뼈로 만들어진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머드,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돌의 질감인데 돌이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매머드 뼈로 만들었고요. 이제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돌의 질감이 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매머드 뼈를 섞여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든 유물입니다. 미술은 당대의 생활상은 물론이고 모든 문화를 담아내는 타임캡슐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인류의 미술 작품은 구석기 동굴벽화라고 하는데요. 박물관에서는 수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 선사인들이 남긴 예술 작품들을 특별 기획전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들을 감상하노라면 지금보다 정교한 도구나 재료가 없었음에도 구석기 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솜씨에 깜짝 놀라실걸요? 네, 이번 전시회는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동굴 벽화들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상의 동굴벽에다가 재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굴벽에서 그대로 떼온 것처럼 동굴의 모양을 재현을 하고 그 위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렸던 방식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동굴 벽화를 재현해 봤어요. 이 그림은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작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말의 몸통 부위에 이렇게 검은 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 뭐 얼룩말인가요? 얼룩말인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네. 저희가 이제 미술하는 기법 중에 스텐실 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어떤 기법인지 혹시 까먹었어요. 네, 스텐실 기법은 이제 구멍 낸 천이나 조각들을 대고 그 위에다 물감을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점들이 이제 가죽 구멍을 낸 가죽이나 어떤 것들을 대고 그 위에 물감을 입으로 또는 그 새뼈 같은 대롱으로 물감을 뿌려서 그린 그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손바닥들이 있는데요. 이 손바닥도 마찬가지로 손을 대고 그 위에 물감을 뿌려서 그림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선사예술 재현 전문가들이 완벽하게 재현한 15점의 동굴벽화 그리고 60여 점에 이르는 조각상까지 구석기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공주로 오세요. 이 풍두검 동굴벽화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암치화 중에서도 백미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어떤가요? 황소의 그 힘이 느껴지시나요? 아우, 대단합니다. 딱 보더라도 덩치가 막 이래요. 막 황소 중에서도 막 황소예요. 네, 이 그림은 보면 붉은색 안료를 이용해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그 안료의 명암에 따라서 그 황소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색칠도 어두운 부분 또 밝은 부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곡선의 느낌 그리고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이런 부분까지 뭔가 표현을 해냈네요. 자, 여기서 특별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밖에 나가시면은 움막도 있고요. 사진 찍을 만한 곳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앞에 금강이 쫙 끌리면서 전경도 진짜 따봉이거든요. 이 박물관에 오셔서 구석기 유물도 구경하시고 사진도 마음껏 찍어보세요.